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의 가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고 나의 강점이 무엇이고 나의 어떤 가치가 내가 스스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가 된다는 게 이런 착한데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그 판단의 기준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으려고 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굉장히 과민 반응하게 될 수 있어요. 나에 대한 가치를 내려주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니까 상대방의 말 한마디나 행동이 나한테 되게 크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말이나 행동을 굉장히 부풀려서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에게 좋은 반응이 나올 때는 굉장히 기분이 들뜨고 나쁜 반응이 나올 때는 굉장히 자존감이 작아지고 이런 어떤 일희일비하는 태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게 될 수 있고요.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겠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잘 보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궁리하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게 두 번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일 경우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내 내면을 탐색하고 통찰하고 나의 가치를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내 레이더가 외부에 사람들에게 향해져 있어서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려고 하고 결국 내가 없어지고 상대방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평판은 흔히 이렇습니다. 굉장히 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지언정 좋은 사람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 글쎄요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만만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타인에게 맞춰준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타인이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이 된다라는 지점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타인에게 잘 보이려고 했지만 타인이 내 곁을 떠나게 되는 거죠. 수능형 음수인간이라는 말은 제가 양수인간이라는 책에서 정의를 한 말인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타인의 시선에 신경을 많이 쓰고 내 주변에 사람은 많지만 내가 속 시원하게 나의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다면 그리고 타인이 하는 말에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타인이 하는 말에 쉽게 휘둘리고 기분이 상한다면 내가 이런 사람이라면 내 내면의 가치를 탐색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부터 시작을 해보는 게 좋아요. 사소한 거라도 상관없어요. 그게 나와 상대의 선을 명확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내 선호를 확실하게 해줄 것이고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내 강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 있는 힌트가 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알게 됐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너는 그게 안 어울리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아 라는 식으로 나를 판단하려는 말을 했을 때 그 전 같으면 그 사람의 말에 휘둘리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본심은 그 사람의 말에 따르기 싫은데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가치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지 못하니까. 상대방이 확신을 가지고 해주는 말이 진짜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이끌리기 쉬워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선택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거절할 수 있게 돼요. 이 거절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상대방이 나를 평가하려고 했을 때 네 말도 괜찮은데 나는 다른 게 더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의 고유의 개성이 생기고 나만의 어떤 틀, 세계관이 생기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호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거절을 해야 되는데 이 거절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여러분의 가치인지 알았으면 그걸 표현해야 되고요.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게 싫어 라고 먼저 표현해보는 연습. 만약에 상대가 자신의 어떤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근데 난 이게 좋아 라고 거절을 하는 연습.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나의 내면을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나를 표현하는 연습이 하나의 거절로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단체로 사람들이 만나는 자리에서 이런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은 만만한 사람으로 생각이 되기 쉽기 때문에 웃음거리로 활용이 되곤 하거든요. 누군가 저의 치부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 같이 웃는 분위기가 형성이 될 때가 있단 말이죠. 나도 거기서 또 웃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웃지 않고 버티는 연습, 이것도 일종의 거절입니다. 나의 의사를 표현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내 생각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불안함을 느끼고 불쾌함을 느끼는 것을 표현하는 연습을 상대에게 보여줬을 때 그럴 때 조금 더 좋은
좋은 인간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달라졌다고 생각해서 떠나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당신이 이런 어떤 당신만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더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옆에 있을 거예요. 오히려 더 그럴 거예요. 여러분의 진정성 있는 여러분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상대가 떠나간다? 상대방은 나르시시스트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 주변에는 그런 악성 나르시시스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신을 통제하려고 하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사람은 쳐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표현했을 때 떠나가는 사람 잡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표현을 했을 때 옆에 남아있는 사람은 여러분을 존중하는 사람들이라고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내 주변에 이런 수능형 음수인간이 있다 라고 하면 나도 모르게 우유부단한 모습 때문에 짜증이 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은 계속 나한테 의지하려고 들고 이럴 때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은 그 자체로서 소중한 인격이고 내가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일단 먼저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 사람이 스스로에 대한 어떤 강점이나 가치를 찾을 수 있게끔 옆에서 같이 도와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작은 어떤 행동들에서 그 사람마저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의 강점을 같이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야, 너 이런 모습이 있었네? 내가 몰랐던 모습인데 이거는 진짜 너한테는 강점인 것 같아. 아, 넌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거는 싫어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와 같이 그 사람의 내면에 대해서 읽어주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하나 자신의 내면을 알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이게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 내가 주변 지인으로서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자리에 계속 있어주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자꾸 도와주고 싶고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뭔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 압박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압박감을 내려놓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떠나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이 무언가 선택해도 여러분이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 자리에서 머무는 태도를 갖는 게 어떻게 보면 수능형 음수인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작은 선택까지 나에게 의존하려고 든다. 이런 경우라고 보면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7시 이후에 시간이 되니까 그때 통화를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명확한 규칙을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명확한 규칙을 세워서 그 시간에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시간에는 너의 시간이니까 네가 홀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내면을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은 홀로 생각도 해보고 의지하지 않는 연습을 해보고 나 스스로 이 자유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떠나가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안정감을 느끼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건 그 사람을 통제하고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라 그대로 있어주는 거다. 이게 상대와 나 서로의 경계를 지키면서 서로 상생하고 자존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